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후에 나올 모든 내용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픽션임을 알립니다. 조선 안종 16년 일본의 통신사로 방문하였던 신서홍이 남긴 사행록이다. 제목인 외외록은 외에서의 두려운 일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으로 신서홍이 통신사로 일본에 방문하였을 당시 겪었던 기이한 일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 고전 번역원과 협력하여 외외록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한문행서로 작성된 원본을 국문으로 옮기고 현대어에 맞추어 다듬은 후 무료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 관백 덕풍기리가 새로 즉위하여 상께서 나를 통신사 부사로 임명하시니 조선 측 사자로 하여금 외로 향하게 되었다. 한 달가량 걸려 동래에 도하였다. 동래 부사 엄연히 잔치를 베풀어 우리를 맞이하였다. 접대와 음악 소리가 동래를 넘어 경상도 전체에 울리는 듯하니 구경꾼들이 객사주의를 안이 가득 메우랴. 온종일 해풍을 맞으며 일상일영하니 안이 지친 자가 없이 술시에 파하였다. 아침 일찍 배를 타고 동래를 출발하였다. 꼬박 사흘간 풍우가 심하고 파도가 거세니 배를 띄울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던 터인데 마침 오늘 날이 개어 배를 띄웠다. 이는 필시 해신께서 살펴주신 덕이라. 일행이 모두 산상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바다 풍경과 온갖 어주가 각각 바다와 하늘을 헤엄치니 맨 주먹밥이 곧 오첩반상이라. 저녁이 되어 대마도에 내려 유숙하였다. 며칠 전 있던 극심한 풍우 때문에 원래 묵기로 예정되어 있던 숙소를 수리해야 하여 불가피하게 유숙한 것이다. 대마도주가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하였다. 적강간에 도하였다. 며칠 동안 개었던 하늘이 오늘 다시 어둡고 해풍이 강력하니 이는 하늘에 무슨 신호라도 되리라. 적강간 영주가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접객잔치 중 잠시 밖으로 나와 밤길을 거닐던 중 뒤에서 슉슉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아도 뒤따라오는 외인 한 명 없었으니 참으로 기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0리를 행하여 대판에 도하였다. 점심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있자니 옆구리에 칼을 찬 무사 한 명이 다가와 시를 한 수 부탁하여도 되겠느냐 정중히 요청하였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우리 행렬의 호위무사였다. 외에서 우리나라의 학문과 문학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나 문관이 아닌 무관이 시에 관심을 보인 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 흔쾌히 시 한 수 지어주니 예를 표하고 물러갔다. 대판 중심가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혼자서 거리를 거니며 시상을 읊조리고 있자니 밤 공기가 썩 차가웠다. 일가교가 지났을 즈음 실솔 소리가 갑자기 그쳤다. 느낌이 못내 오싹하여 숙소로 돌아갔다. 그때 뒤로 돌며 진한 흐경을 보았으니 문득 적강간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경도에 도하였다. 대접의 정도가 적강간과 대판에 비하지 못할 수준이니 외의 재정이 걱정될 정도였다. 듣자 하니 경도는 외의 서울이라 하여 그 역사와 문화가 우리나라 못지않게 풍부하였다. 특히 동사탑은 그 높이가 약 19장이라 하니 가히 놀라지 않으랴. 숙소에서 3리가량 떨어진 곳에서 외인들이 무수한 시문을 요청하니 인산인해라 할 만하였다. 그 수가 어찌나 많았던지 축시의 붓을 멈출 지경이었다. 숙소로 돌아가던 중 대판에서 보았던 흐경이 곁눈으로 보였다. 그것이 못내 섬찟하여 경보로 걸음을 옮기니 그것 또한 전보다 움직임을 높였다. 시험삼아 걸음을 더욱 빨리 옮기니 그것 역시 보다 빨라지는 것이 아닌가. 걸음을 멈추어도 걸음을 뒤로 옮겨도 흐경은 나의 움직임을 찰나도 놓치지 않고 따라오고 있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제는 사로서의 체면 따위 모두 잊고 각과 도포를 휘날리며 뜀박질을 하고 있던 터였다.
흑영은 어느새 나의 그림자까지 삼켜가며 돌진하여 오고 있었다. 정신없이 달리던 중 무언가 벽 같은 것에 부딪혀 넘어졌다. 그 순간 나는 흑영에게 집어삼켜졌다. 눈을 떠보니 식은땀은 요를 한가득 적시고 해는 휘영청 비추는 것이 일장 꿈이로다. 한동안 꿈자리 때문에 멀리 이동하지 못하였다. 명고옥에 도하였다. 사납던 꿈자리의 여파도 이제는 한결 잠잠해진 지 오래다. 잠시 내려 중심가로 가니 인파가 물밑을 몰려쳐 길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이미 예까지 소문이 퍼졌는지 내가 조선 사람임을 알아본 몇몇이 단숨에 이내를 뚫고 달려왔다. 그러자 주위 외인들까지 시선이 쏠려 온 명고옥인들이 나만을 바라보는 것 같더라. 개 중에 한 명이 능히 우리말을 구사할 줄 아니 그를 통하여 외인들과 시를 주고받았다. 그렇게 시를 주고받다 보니 어느새 삼각이 지난 터였다. 급히 행렬로 향하였다. 저녁 식사는 특별히 점심에 내가 시를 주고받았던 명고옥 중심가에 보이는 2층 건물에서였다. 문득 우리말에 능통하였던 외인이 떠올라 그를 떠올리며 간단히 시를 한 수 지어 보였다. 두루마기 걸치고 삿갓을 쓴 나그네, 가을밤 달 아래 고옥에서 흥치 돋으니 깊은 숲 산야에서 오늘 벗을 찾았노라. 하늘 물들 때 내 그이와 술잔을 기울이리. 첩첩골 굽이 넘어 수양산 올라보니 운촌이 발 아랜들 벗없어 고신이라. 달이 시여 이몸 보고 계시거든 겨울밤 하늘에서 산만리 밝히시어 벗의 어문이 들려옵게 하옵소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나날의 기록을 작성하던 중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점심때 만났던 벗인가 하여 급히 나가보았다. 하지만 밖에는 개미 한 마리 지나가지 않으니 장난인가도 여기고 기이하게도 여기며 자리로 돌아왔다. 그런데 방금까지 기록을 작성하던 종이에 나는 늘 어디에나 있소이다 라는 글이 적혀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등허리에 한기가 훑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지는 듯하니 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보이지 않으니 이제는 기이함을 넘어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하는 듯하였다.